제국의 이제 발전, 몽골 제국의 발전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몽골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태무친이죠. 자, 이 사람은요, 몽골 여러 부족이 있는데 어느 부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벌 부족에 의해서 아버지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피신을 했다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키우고 아버지 원수를 갚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몽골 부족을 통일해 버립니다. 부족을 통일을 하죠. 이때부터 이제 강력한 그런 그 제국으로 몽골 제국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태무친이 칭기즈 칸입니다. 칭기즈 칸. 칸이 이제 그 지배자를 의미하거든요. 칭기즈 칸으로 추대가 되면서 몽골족을 이제 크게 이끌게 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칭기스칸은요, 세력을 확장합니다. 뭐 일일이 다 쓸까요? 서하 지역, 서하기 아니고 서하죠. 서하 정복하고요. 그다음에 금도 공격합니다. 이게 태무친 때 있었던 그런 일이고요.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광대한 영역을 이때부터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칭기스칸 이후에 그의 이제 후손들에 의해서 점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전개가 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고타이 칸이라고 불리는 태종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오고타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요, 금나라를 이제 멸망시킵니다. 12세기부터 중국 화북지방을 차지하고 있던 이 금나라는요, 13세기 몽골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금나라 멸망했어요. 누구한테 멸망했다? 몽골 제국에게 멸망당했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이 차지하고 있던 화북을 이제는 몽골족이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비단길 배울 때, 초원길 배울 때 배웠던 인물인데, 바투라는 인물. 초원길은 그 유목민족들이 많이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유목민족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때 그 하나의 인물로 배운 게 이제 바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몽골족이었죠. 칭기스칸의 이제 그 혈통인데요. 이 바투가 초원길을 이용해서 원정을 다닙니다. 어디까지? 유럽 쪽으로, 남러시아, 헝가리 이쪽 지역으로 원정을 다니면서, 헝가리 원정, 자, 필기를 죄송합니다. 지우개 찾아와서 헝가리 이제 원정하고 진출하고, 그리고 나서 킵차크 한국이라는 것을 이제 그 건설하게 됩니다. 건설. 여기서 말하는 한국은 코리아가 아니라고 개념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뭐 여러 선생님들이 이거 얘기하셨을 거예요. 한국은요, 사실은 칸국이란 뜻이에요. 칸국. 이 지도자를 칸이라고 부르잖아요. 칸국. 그래서 칸을 이제 한자로 한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바투, 킵차크 한국. 그 다음에 훌라구가 있습니다. 훌라구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 이슬람을 배울 때, 아바스 왕조 배울 때 얘기했습니다. 아바스 왕조가요, 몽골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이 아바스를 무너뜨린 게 훌라구입니다. 아바스 왕조 멸망시켰다. 그리고 나서 이쪽 지역에 이제 일한국이라는 걸 건설하게 되죠. 일한국 건설. 그래서 4개의 한국이 이제 그 성립이 됩니다. 몽골 제국이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걸 뭐 하나의 나라로 이제 통치하는 게 아니고 4개의 한국으로 나누고, 또 중국 본토에는 원 왕조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좀 그 일종의 분할 통치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훌라구까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복잡한 이름들이 많이 나왔는데, 바투 정도만 우리가 초원길 때문에 좀 알고요. 나머지는 뭐 우리가 수능에서 어렵게 만날 수 있는,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외우지는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조 얘기를 합니다. 세조가 쿠빌라이 칸이거든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알아둬야 됩니다. 쿠빌라이 칸에 대해서.
대칸의 자리로 즉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대도로 천도합니다. 이 대도가요 베이징 지역이에요. 베이징. 자, 여기 베이징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나라 나중에 이제 나라를 원나라 여기서 먼저 쓸게요. 자, 국호가 원인데 국호를 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원나라 수도가 베이징. 원나라 때 이 베이징을 대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출제 많이 해요. 대도 어쩌고 나오면 이게 원나라구나 알아야 됩니다. 대도라고 나오면 꼭 기억하십시오. 베이징을 이때 대도라고 불렀습니다. 국호를 원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세조 쿠빌라이 칸인데 원나라 때 하여튼 대도 나오면 원나라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 수도 이름. 자, 이렇게 이 부분 이제 좀 잘 체크하면 되겠고요. 이 세조에 의해서 남송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합니다. 남쪽에 그 송나라 사람들 내려가서 살고 있었잖아요. 몽골 제국이 이제 막 금 무너뜨리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남송에서 끝까지 이제 버티다가 세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남송은. 그래서 송나라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송나라라는 이름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 중국 전역을 몽골 제국이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그 다음에 고려 쳐들어가죠. 고려 쳐들어가서 고려와 강화를 맺게 됩니다. 고려 왕조는 유지가 되지만 이제 원나라의 부마국 사위 국가의 형태로 뭐 관제 같은 것도 이제 다 격화되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이후 겪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쿠빌라이 칸 때 일본 원정까지 갑니다. 이 원나라가. 물론 일본에서 가미카제라고 부르는 그런 그 폭풍 신이 보내준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가미카제 신바람. 이 신바람 때문에 이 많은 타격을 입죠. 이 고려와 몽골족의 연합군이 그래서 여몽연합군이라고 뭐 부르기도 했는데 이들이 이제 가다가 가미카제 때문에 바다에 빠져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일본에 일부 이제 도달을 해서 뭐 일본과 싸우기도 했는데 아무튼 일본을 완전히 점령하거나 뭐 장악하진 못했죠. 일본이 이걸 막아냈습니다. 가미카제의 그런 그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일본 원정 이때 있었구나. 그 다음에 뭐 일일이 쓰진 않겠습니다만은 베트남, 미얀마 그쪽을 정벌하는 등 이때 굉장히 대외 확장을 크게 많이 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